자, 8시가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소셜 브랜드 마케팅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8시 이 시간에 뵙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또 배운 거를 조금 더 좀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좀 게을러서 실천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있어서 배운 거라도 열심히 해보자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죠?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조금씩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더 나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임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 소장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끼리 먼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보내셨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는 사업에 그 중에서도 마케팅, 브랜드나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함께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최미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명단부터 보고 명단에 보이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계신 게 최미정님, 그 다음에 공원장님, 이순자님, 장소장님, 강영민님,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미정님, 네네. 한 주간 동안 거기 이제 이번에는 간호사 일도 네네. 계속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랬는데 그쪽도 상관없고 다른 쪽에서도 본인의 브랜드 관련해서 또는 이제 하시는 일을 바깥에다 이렇게 마켓을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는 MVP에서 평생 이제 현역으로 일하자 간호사로서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 사실 강의료를 제가 조금 더 받았어요. 딴 강사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제가 이제 마케팅인가요? 그것도 제가 이제 거기에 전화해서 강사료를 동일하게 받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6월부터는 좀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는 사실 저는 임상 간호 경력이 많지가 않아요. 다 합하면 1년 조금 넘을까 이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 또 제가 다시 간호사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방문 간호가 있어요. 노인 요양 장기보험 그쪽에서 하는. 그래서 어제도 건강교실에서 장 소장님, 박은석 선생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를 재가센터에 등록해달라고 그랬어요. 6월 달부터. 근데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매일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을 못할 경우 땜방 이런 것만 하고 방문 간호는 제가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아무 일이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센터에 자주 방문하면 아마 센터장님이 저한테 일을 좀 많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즘은 사실 그래요. 제가 임상은 좀 부족하지만 유튜브에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이제 많이 보면서 보통 이제 방문 간호가 할 수 있는 일이요. L튜브, 콧줄 체인지, 콧줄을 이제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콧줄, 그 다음에 소변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폴리라고 그러거든요. 폴리 체인지. 또 이제 욕창 드레싱. 그런 게 있고요. 또 요즘은 재활 운동이라고 그래서 와상 환자들의 이런 어떤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은 거금 30만 원을 제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왔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간호사면서 이제 조금 일을 좀 열심히 하자. 어차피 이제는 그 노인 쪽에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 그러면 싫어하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간호사로서 포지셔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가센터 지금 사람 모집하는 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네. 그쪽에서 이제는 간호사를 필요로 했을 때 방문 간호랑 저랑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타 지역은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한 20분 정도, 30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제 차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방문 간호가 필요하면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가능한 한 30분 근거리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먼 데는 조금. 안양이에요. 안양은 멀어요. 근데 안양에를 가도요. 그쪽에서 일이 뭐 하루에 한 5건이 있다. 그러면 하루를 제가 이제는 날짜를 잡아서 갈 수는 있죠. 네, 전화번호 한번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한번. 네. 그쪽에 그러니까 간호사는 여기저기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가능한 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시간 관리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 선생님. 그 방금 이야기하신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게 제일 네. 출발이 뭐냐면 디지털 페이지예요. 디지털 페이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매번 건건이 내가 만날 때마다 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 경력을 증명하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놓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이야기하신 그거를 딱 정리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거. 예, 내가 원하는 거. 받고자 하는 금액 수위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이동 가능한 범위, 그리고 안양이나 뭐 요 정도 거리가 되면 그러면 5건, 이런 말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못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한 페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페이지. 내가 하는 일을, 예. 그거를 딱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이제 SNS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프로필 페이지인 거죠. 근데, 최미정님의 프로필 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서 최미정님 이쪽에서 갈까요? 저쪽에서 가면 그룹 페이지로 연결이 먼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보면 자, 여기 보면 건강강사 그러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 일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경력으로는 있는데 다른 부분 표현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표시를 할 건지 그리고 첫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는 수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첫 페이지에다 내놓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연결성이 너무 나빠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페이지가 이제 슬슬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하면 또 기존에 같이 나랑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요렇게 관련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할 것 같고 막 요런 부분들이 이제 막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패친을 맺는 거에서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맺어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히려 쓸데없는 사람을 맺어놨으면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게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때 막 제약이 되고. 근데 적절한 사람들을 딱 맺어놨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걸 적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출발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출발점은 이쪽에서, 그 중에서도 요 뒷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 뒷자리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네. 이 자리가.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쪽이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 현역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뒤에 기본으로 참 도움이 되는 게 내 저서 있잖아요. 네네. 예, 저서. 그러니까 내 책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있는 쪽 브랜드, 이쪽도 정리를 조금 이렇게 잘 해놓는 거. 네. 예, 정리 잘 해놓고, 그리고 연락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여기 보면 서울 거주까지만 요거 있잖아요. 네네네. 현재로는. 네네네. 예, 그래서, 요것도 뭐 일하는 내 범위가 뭐 서울이어야 된다라든가, 아니 서대문 구여야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서로 쓸데없는 대화가 많아지면 감정 낭비가 되게 심해요. 시간도 소모도 크지만. 예, 그래서 하실 때 그런 것도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하신 것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 지금 여기 보면 유튜브 채널 연결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신경 좀 쓰고 계신 편 아닌가 싶은데, 유튜브 쪽을.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있잖아요. 요런 거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거. 다 하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를 여기 표현이 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 외부 채널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공원장님. 네.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신제품 미보 그래핀 칫솔이 입고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제품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쇼핑몰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제품 포장하고 준비하는 일들 그런 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치약 칫솔 전문적인 사업하는 거는 헬스원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미보 치과하고 이런 데 납품하는 거, 그거 이제 진행하는 일들 정리하고 장부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진행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시작했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어요. 저리 조금 확실히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한 2% 내지 한 2.5% 정도 저렴하게 해주는 저리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신청을 했고 서류는 다 접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이 어떤지 그걸 이제 현장 방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일 모레 잡혀 있어서 이제 그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새롭게 이제 만든 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치약하고 칫솔 두 가지를 일단은 만들었는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지금도 사실은 생산을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게 하나 생산하는데 단위가 이제 최소한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제 칫솔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생산되는 것만 해도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생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종류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정용 칫솔이라든지 또 우리 미보의 로고가 돼 있는 것 말고 딴 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저는 사업에 대한 큰 다른 욕심을 안 부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일반 유통을 하려 그러면 또 거기에 몇 배가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준 소상공인에 관련돼 있는 세제 세금 대신에 이런 어떤 그 금리나 이런 걸 최대한 적게 해줘서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원 제도니까 그거를 활용하려고 마침 신청했고요. 그걸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얼른 우리 제품 나온 거 치약하고 칫솔 나온 거 사진 촬영하고 준비해서 이제 쇼핑몰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우리가 폐쇄몰 만드는 거 그거 작업하는 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세트로 또 해야 되니까 그거 케이스 맞추고 뭐 하는 일 뭐 그런 일들이 쭉 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중해서 좀 빨리 세팅을 해야 또 물건들을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오늘 마침 이제 딱 처음 들어왔는데 참 또 그런 게 우리 치과에 아까 포스팅을 했는데 거의 차트 넘버가 5만 번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 중에서 차트 넘버 1번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시간에 오신 거야. 그래서 입고가 됐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구입을 해주셔서 제일 딱 그 사진 찍어서 오늘 마침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시작을 잘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한 주간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 원장님은 조금 이따 뒤에 9시에도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일단 다른 분 이야기하고 시간 남으면 조금 더 언급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이순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공원장님 그 치약은 사실 우리 애기들한테 저는 저희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권해서 해주고 싶은데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아이들도 가능한가요? 지금 3살, 5살인데. 네, 애기들한테도 가능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그래요? 네, 천연 치약이고 네. 그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를 뭐 이렇게 다 짜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면 그래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먹거나 하는 걸 주의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치약은 그런 그게 없거든요. 일반 치약은 그런 주의사항도 자체가 우리는 이제 식품 식약처에서 서사에서 등록해서 하는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주의사항은 적혀는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5살짜리는 그래도 뱉었는데 3살짜리는 먹더라고요, 치약을. 네,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정신이 없었고요. 예, 지금 저는 마케팅을 제가 좀 이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외부 특강이 좀 많아서 주제가 또 다르게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완벽하게 지금 해야 되는 저기라 따로 이제 공부를 이 마케팅 부분에서나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저로서. 그리고 또 우리 유영진 교수님이 먼저 시도를 먼저 그 학생들하고 수강생들하고 움직여라. 그러면 모르면 부분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왕초보 교실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걸어놨어요. 이제 걸어놨는데 일단은 함 선생님이라고 많이 좀 도와주시라고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 SNS에서 처음에 이제 지금 댓글도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겁을 먹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망신당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망신을 저만큼 당해봐라, 이제 그리고 했는데, 한번 시도 한번 해서, 저희 대한백세 우승체조에서 뿐이 아니라, 이게 그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강사로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왕초보 교실을 이순자 대표님이 운영하세요? 제가 오픈해서 함 선생님이라고, 아, 예, 청소년, 서울에 무슨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신 분이, 예, 가까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무조건 오케이 해주셔갖고, 예, 시간 같이 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그게,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 마음도 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체에서 하는 게 내부 결속이라든가, 또 안에 계신 분들이 누구 사정 누가 잘한다고, 딱 맞춤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뱉더라도. 예, 그러니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일지 있잖아요. 네. 일지가 제일 중요해요. 프로필과 일지.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예,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를 네. 해시태그든 그거부터 통일을 하셔야 돼요. 해시태그 어렵지 않으니까, 그쪽에 우리 앞으로 글 쓰는 데다는 전부 다 샵, 대한백세면 대한백세, 웃음체조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분들하고 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네, 그거 네, 하나로 네. 계속 가자. 요런 거를, 그러면 안에 이미 사람 숫자로, 네. 사람 숫자만 해도 이번에 배출된 분 인력만 해도 우리끼리는 인원이 많은 것 같이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안에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를 삼성전자 직원들이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못 봤네요. 그걸 만약에 그쪽 직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해시태그, 한 신제품 붙이고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SNS라는 게 묘해갖고 대기업들은 오히려 그걸 못해요. 너무 좋은 게 규모가 이렇게 작을 때 더 유리한 거예요. 개인이나 아니면 작은 팀, 이런 팀일 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거. 아까 공 원장님 쪽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조금은 아쉬운 게 공 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 치솔 그다음에 이번에 소상공인 이쪽 정부 지원하는 거, 치약 관련된 거 요런 거 전부 관련된 거를 주로 공 원장님이 혼자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건 관련된 분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번에 스튜디오에서 찍는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 분이 페이스북 친구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분이고 그분하고 똑같이 제품 해시태깅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 지원 관련된 것도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전부터 이야기 있을 때 같은 해시태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것만 가지고도 홍보가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기술이 사실 없어요. 이순자님 하시는 그쪽 분들하고 해시태그 통일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번 왕초보 교실도 좋아요. 그거 해가지고 딱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지역을 또 이렇게 명시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역 명시를. 근데 이제 지역도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전부 안양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돼요? 군포도 있고, 예? 군포 또 군포, 안산, 예, 서울. 예. 이제 나중에 활동하시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역을 딱 서로 네. 지역 해시태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치 태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모이시는 곳이나 각자의 자기 지역 해시태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공식 명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새가 크지 않은데도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고 몇 명씩 딱딱해서 소규모로 구성이 되면 옛날 선거 캠프 같은 데서 위원장 자리 엄청 많이 나눠준 거 아시죠? 위원 명함. 위원, 무슨 위원 해가지고, 그걸 할 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지역과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 대한 그거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갖고 하게 되면, 밖에서 보면 새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브랜드 강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 그냥 수료증 착착착, 옷 입고 사진 찍고 끝.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거기에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수료할 때, 어디 지부장, 예를 들어서 그쪽 지부가 이미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부지부장 아니면 거기에 무슨 위원 어느 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 구성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 대신 그거를 서류 우리끼리 찍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나면 아무 효과도 없죠. 그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근데 그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그분들 프로필에 달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예, 군포 지부장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왕초보 교실 그쪽 담당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딱 호칭해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공 원장님이 우리 그 라이브 방송하고 나면 올려주시는 그 영상에 태깅을 하는 거 보면 꼬박꼬박 호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필규 소장님, 이순자 소장님, 그쵸? 기억나시죠? 네네. 최미정 강사님 이렇게 또박또박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있으면 그걸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어떤 모습인지. 근데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 모습을 그대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드리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 한 20명 배출이 됐다. 그러면 그 20명 각각이 지도에 어느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완장 채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느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새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SNS에서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프로필과 소속, 자기소개, 예, 그리고 그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댓글만 달아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분들 패친도 몇 명 안 되고 아직은 다른 거 독특한 뭐 특별한 테크닉 같은 거 못 쓰시더라도 있는 일, 이번에 왕초보 교실을 하시는 거 그거 관련된 질문과 그 다음에 대답, 준비에 대한 거, 요 이야기만 주고받고 계셔도 그냥 홍보가 네.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절대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수준에 맞게, 지금 계신 분들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딴 거 꼭 이번에 이제 뭐 하시면서 배울 때 댓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일지예요. 예, 프로필, 일지, 댓글, 해시태그, 이렇게 단어 4개만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 예, 시작을 하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분명히 효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장 소장님. 네. 어떠셨어요? 한 주간? 네. 예. 저녁 시간에도 요즘에 자주 못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제목 일단은 그 MVP 중에 만배나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MVP 그 설명하는 부분인데, 만나자, 배우자, 나누자 세 가지 꼭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만나자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쪽의 활동인데요. 계속 주말에 지금 그 일정들이 945들 모임이에요. 사료 쪽 모임, 또 김치 했던 그 모임, 대학교 또 산후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945와 대한 어떤 그 만남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100세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내지는 개선, 뭐 개선은 좀 쉽진 않죠. 유지를 해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올해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노노케어인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그때 농진천 퇴직하고 나서 담당 컨설턴트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자격증을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따게 됐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5년 후에 올해부터 이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거기 기관에 어떤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을 만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생활의 액티비티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요양원의 현장이라든지 실버타운의 어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일자리구나.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러 하시는 분들이 왜 이직률이 높고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 힘든 그러한 그 노동의 강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많이 저도 이제 그 느끼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그 정책적인 개선 방향이라든지 또 사람하고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그 경험을 쌓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배우자라고 하는 쪽에는 이렇게 지금 그 SNS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큰 어떤 그 자산이고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배우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고 앞으로 이 시니어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이렇게 좀 이게 SNS다 아니면 온라인이다 이런 쪽에 마인드들이 뭐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게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것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정보의 공유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실천도 해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는 뭐 여러 개 커뮤니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 만배나에서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강의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조 지금 5사람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뭐 1인당 한 50만 원, 70만 원씩 돈을 내서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책을 쓰자라고 이제 해서 지금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최근에 좀 시간을 투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교실에서도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글쓰기를 하자 그래서 좀 동참을 해서 지금 그 뭐 A4 3장이라고 분량을 돼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그 안과 쪽의 질환에 대해서는 요번에 데이터를 정확히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좀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뭐 나누는 부분에서는 이제 봉사 쪽의 활동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장학생 선발하는 게 있어요. 재학생들 그 장학생 선발하는데 가서 이제 그 이사들하고 장학재단 이사들하고 이제 가서 재학생들 그 장학생 선발하는 그런 사회 활동이죠.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나누자라고 하는 쪽에는 또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뭐 타임라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감사 5감사를 쓰게 돼서 지금 그 6월 초면은 이제 1000일, 988일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초면은 이제 1000일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습관화가 지금 뭐 3년이 돼 가는 생활의 어떤 루틴으로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쓴다 그러면은 이게 뭐 2000일이 될지 3000일이 될지 10,000일이 될지 그렇게 이제 카운트가 돼 나갈 텐데, 타임라인에 쓰는 그런 그 횟수도 계속 좀 감사일기도 이렇게 좀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개인으로 봐서는 무형자산이고, 주위의 그 감사 활동에 대한 나눔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뭐 개인 브랜드 활동이라든지 마케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좀 생활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체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개인 브랜드 관리, 특히나 강사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술 부분이에요. 네. 책 쓰기. 예, 그래서 책이 있고 없고 이거 이제 영향이 크다는 거를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뭐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책 자체라든가 나중에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는 과정이에요. 쓰는 과정이 오픈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책의 퀄리티 높이는 거에는 막 집중이 돼 있는데 책 자체를 써가는 과정을 오픈하는 거는 되게 소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책이 마케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는 책이 마케팅 덕을 보는 거잖아요. 마케팅을 하려고 책을 쓰는 건데 강사의 경우는 근데 책이 마케팅 덕을 따로 보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의 집 가서 딱 앉았는데 요즘은 없는 말인데 옛날에는 어디 가서 운목에 딱 앉으면 이 구들장이 사람 덕 보려고 하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예. 네. 예, 그것처럼 똑같이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케팅과 관련된 강사의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쓸 때는 오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게 90%예요. 공개 진행하는 거, 책 쓰는 과정을. 그리고 책 쓰는 과정에서 제일 도움되는 거는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 쓰는 거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여됐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때 딱 성공하고 실패 기준을 그걸로 봐요. 예.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씩 써가시는 분이냐, 아니면은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냥 글 쓰고 짠 하는 거를 책 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냐,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소장님이 지금 해오신 이야기들, 여기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들 다 실제 뛰어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실제 쓰시고, 그래서 요 내용들이 SNS와 소셜미디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만나는 분들, 그분들이 SNS 안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분들하고 만남과 이런 과정들이 SNS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책 쓰기 하시는 공저하고 계신 거, 그것도 글쓰기 내용이 페이스북에서는 책 쓰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이번 건강교실 쪽 쓰시는 거 말고 장 소장님이 공저하고 계시다는 거 아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안 계실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타임라인을 제대로 안 읽으셨네. 타임라인이 그래요? 그러면 공조 관련해서 계속 올리죠. 예. 근데 바로 이제 그 대목이에요. 바로 그 대목에서 이게 이제 도드라지지 않게 돼 있던 거는 그거는 장 소장님이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주고받으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주고받으면. 근데 한 사람이 쓰는 거는 1000일, 2000일을 하고 있어도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조용히 혼자서 그 묵상일지 쓰고 있잖아요. 그거 분량 꽤 되는 거거든요, 실제는. 예, 기간으로나 분량으로나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잠잠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이 그냥 혼자서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아무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실 때 쓰시면 해시태그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 그 지금 함께 공조하시는 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목이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순자님한테 왕조보 교실 공부하는데 프로필하고 일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댓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댓글을 서로 달면 이게 증폭이 되는데 공원장님이 그렇게 여기 공원장님만큼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글의 특성 따라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종류의 내용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게 아니어도 굉장히 증폭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초성 퀴즈 같은 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고 얼핏 보면 뭐 별거 아닌 걸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안에 보면 우리 지금 그 라이브 방송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그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딱 붙으니까 은근히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내용들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특정 건에 대해서 주고받는 사람이 없는, 특히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하고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병원 이야기 부분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그 색깔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 화요일 날 하시는 그 입송 모든 것에서 어느 정도 이게 보충이 되니까 되긴 되는데, 그래서 호응하는 상대방하고 함께 가는 거. 장 소장님 지금 책 같이 쓰시는 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제가 블로그 안 보고 이런 이야기 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요 블로그를 이렇게 가면 블로그에 여기 지도 보이시죠? 네. 예, 블로그에 이렇게 지도 보면 안에서 키워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해당되는 거 특정한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쪽에서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이 이렇게 다 엮여요. 보이시죠? 요렇게 해가지고 다 묶이고, 요렇게 가면 문원동 쪽 관련해서 엮인 거, 요쪽에 이렇게 가면 성남시 금광이동 관련된 거, 요런 식으로 해갖고 다 엮이고,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사진하고 위치 태깅 되는 거, 여기 보면, 예, 석곡동, 요쪽 엮인 거, 이렇게 되고, 이쪽 농성일동 잡히고, 이렇게, 여수의 만덕동 건, 이렇게 해가지고, 싹 나오잖아요. 포항이면 포항. 이게 실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해당되는 블로그 포스팅, 그 안에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위치를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위치 태깅 하는 거. 이거를 해놓으면, 그러면 저게 전부 만들어갖고 지도로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예. 저 지도 하고 계신 분. 지도 만들고 계신 분. 장소는 넣는데 활용하는 걸 몰랐어요. 예. 이거 하실 때,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디폴트로 해갖고 겉에 나오거든요. 테마 쪽 뒤지시거나 하시면은 겉으로 빠져요. 그러면 나중에 저거를 써보시면, 지도 그냥 태깅하는 건 누구나 다 하시죠? 예. 여기 보시면 글쓰기 같은 거 하실 때 잠깐 수정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들어가 보면 상단에 있는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 여기 장소, 이거 눌러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원활하게 쓰시는 분이 조금 드물어요. 근데 강사한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강사한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국군지, 지역군지, 아니면은 어떤 곳들 위주로 다니는지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대비 저는 엄청 게으르게 한 거예요, 지금. 실제 제가 해야 될 것 대비는 엄청 게으르게 했는데도 그래도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를 꼭 해주세요. 이걸 꼭 하시면 지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의뢰처들 있죠. 강의 의뢰처들. 강의 의뢰처가 보는 게 바로 블로그의 아까 그 지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지역 왔다 갔나 안 갔나, 그리고 이쪽은 오는 사람인가 안 오는 사람인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그때 썼던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교재라든가 강의 분위기, 리뷰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담당자들은 이게 그냥 기본 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 강의를 교육해주러 가서는 이거 꼭 설명드리는 대목이거든요. 강사들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다 알아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간혹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대목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위치 이거 집어넣는 거 의도적으로 꼭 하시고, 글 쓰셨으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 내용은 채우진 못했어도 적어는 태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목 똑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디 내가 다녀왔다라는 거 명확하게 태깅하고 해가지고 저거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돌아다닌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나중에 내가 책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강의 의뢰하는 의뢰처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돼요. 예. 그리고 요렇게 해 놓으면 중요한 게 자 요렇게 그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에 갔을 때 상대방들이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면 블로그 리뷰라고 여기 달려있죠. 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디 교육하러 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블로그 리뷰 쪽 이렇게 가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포스팅했던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내가 썼던 포스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기네 거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그 강의를 의뢰했던 그 의뢰처에서는 자기네 거 네이버 지도 딱 들어가 보면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강사 여기 갔다 와서 포스팅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다니고 저기 하니까 일 늘어나고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루아침에 확 축소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뒤쪽 마케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뜰 때 확 뜨고 가라앉으면 확 가라앉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딴 데서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이걸 빼놓은 거는 생각을 못 하시고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고 뒷마무리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는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 포스팅이다. 그리고 위치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리뷰랑도 연결되고 나중에 의뢰차하고도 엮인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구글어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구글어스의 프로젝트 활용하고 하는 대목들 더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가지고 하고 계신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실제 현장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뒤에 지금 방금 3분 남았는데 혹시 3분 중에 2분은 이제 요 엔트리 우리 그거 할 때 나누실 분들이니까 혹시 정명훈 대표님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지요? 그러면은 말씀 좀 듣고 같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더보세요. 저는 소규모 심는 것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어갖고 이것을 어떻게 판매하는가, 적게 심었어도 로컬에 판다든지 가령 가지인데 제일 흔한 가지인데 말려서 이렇게 파는 것을 주로 한다든지 이것을 찾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쪽 도약감자는 이것이 판매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기능성은 많기 때문에 한번 제 몸으로 심고
제 기계로 수확하고 이런 것이니까 돈은 그 투자가 없습니다. 3년 동안 500평에서 버는 것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제 이제 나이 먹었지만은 마지막 그 기대라고 생각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일 택배 나갈 건데 공 원장님이 한번 재배하시라고 아이스박스에 몇 개 담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지난 가을에 수확해서 저도 구약 감자 이 농가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생구약 감자를 쌀처럼 잘게 썰어갖고 밥하고 같이 쌀하고 밥에도 된다고 어떻게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일단 조금 한번 해 드시면 괜찮을 것도 같고 큰 것도 몇 개 넣었으니까 한번 해 드셔보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감자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곤약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곤약 제품을 만들면 근데 이제 그 곤약을 저는 기본적으로 10kg, 20kg씩을 사요. 그 면으로 돼 있고 쌀로 돼 있는 거를 구입해서 저 같은 경우는 면이 먹고 싶을 때 일반적인 그 면을 먹는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곤약면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럴 때도 곤약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제가 면이 먹고 싶을 때는 곤약을 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짜 제일 많이 먹는 거죠. 먹는 것 중에.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것 재배하시는데 관심이 있었고 또 마침 이렇게 동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심어서 또 재미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드려요. 곤약 면도 있네요. 곤약. 곤약쌀, 곤약면, 면. 굉장히 전혀 몰랐어요. 네,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곤약빵. 네, 우리 정명훈 대표님 진짜 보면 옆에서 봬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 중에는 최소한 실천이나 여러 가지 적용 이런 면에서는 최고이신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도 우리도 진짜 배워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배운 것조차도 제가 잘 사용 안 하고 그냥 귀로 듣고 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배운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북 힐링 마케팅 교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